제 관심 종목을 같이 보면서 제가 경남제약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이 종목이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샀냐면은 여기 이 종목 4,900원에 사놨습니다. 4,900원에 저는 샀고요. 이게 사더라도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이게 여기 떨어질 때 2차 매수를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종목을 본 건데, 이 산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린 게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돼서 대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느꼈고,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이 하락을 하다가 수급이 다시 진단키트로 오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샀던 거를 한번 보면은 일단 손오공도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해서 지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 82조 원을 가지고 인수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바탕으로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앞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종목이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이 82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 인수가 불발이 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남아있는 상태고, 단지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를, 이 거래량을 얘기했었습니다.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세력이 팔았다라고 본다면은 거래 대금이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어야 정상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모습이 하락을 한 뒤에 서서히 뭔가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바닥권에서 차근차근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구간, 그러니까 딱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이거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한 가지 이런 차트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료와 같이 엮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 되게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지금 또 소액으로서 지금 연습을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왜 소액으로 연습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승을 해서 상승한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 거래대금도 적어서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실제로 큰 돈을 투입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머리로는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몸으로 체득이 안 되면은, 그게 아직 저도 이제 부족하다 느껴가지고 소액 연습을 하는 게, 분명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물론 100%는 없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소액으로라도 이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똑같아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여기 27,000원에 사가지고 이 앞에 있는 정고점 있죠. 이 정고점에서 일단 샀고, 원래 여기 더 떨어지면 살려고 했습니다. 한 2만원 구간, 이런 구간 오면은 더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떨어지진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이제 박스권을 좀 지키면서 하락을 멈추면서,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30분 봉 잠깐 보면은 바닥을 잡는 봉의 모습이 좀 나온 게 보입니다. 바닥을 잡는 봉 아시죠? 이 시가보다 이 종가가 올라온 모습이다. 시가보다 장중에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만들어지면은 이 봉을 봤을 때 이런 양봉의 모습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먼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제가 여기 27,500원에서 매수를 1차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2차 매수할 비중으로.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떨어지면 2만원 구간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도 이 종목이 여기서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 한번 매수를, 여기서 이제 밑에서 살 물량을 여기서 한번 사본다는 겁니다. 샀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만약 이 박스권에서 지키면서 이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올라가는 파동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 저점을 만약 이 박스 안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 저점을 깬다 하면은 그때는 다시 50% 밑에서 살려고 했던 그 물량, 그러니까 2차 매수 물량만큼 여기서 손절을 할 겁니다.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그러고 나서 다시 박스권 내에 깨지면은 2만원에서 다시 잡는 식으로 매매를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 저도 이 종목들을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매수한 종목들은 좀 이렇게 있고요. 한네트도 들고 있고, 오토엔도 전에 말했듯이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이런 상승 올라갈 때 팔진 않았는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좀 소액으로 연습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 경험대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빠지고 하는 거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로보티즈도 사놓은 상태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그냥 들고 있고요. 그다음 대신정보통신은 이제 최근에 어제 1,420원인가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된 상태로 들고 있고요. 경남제약 아까 말했듯이 그냥 사는 상태로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렌시스도 얘가 이제 감속기 로봇 관련주에서 감속기 모터, 로봇의 감속 모터의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 M&A랑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매수가 오지 않았지만, 근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바이오스마트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고요. 얘가 이제 진단키트 거의 처음
진단키트 테마에서 처음으로 상한가가 먼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진단키트 주를 제가 보유한 게 벌써 슈마시스랑 경남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TJ 미디어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단키트와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티키타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주가 올라가면은 리오프닝 주는 떨어질 거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 주가 이렇게 장중에 상승이 나오면서 반대로 이 진단키트 주가 아침에는 상승이 나왔는데 오후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경남제약도 똑같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리오프닝과는, 이 리오프닝 주랑은 반대의 모습이죠. 리오프닝 주는 이렇게 장 초반에 11시까지는 빠졌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냐면은, 일단 지금은 진단키트 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한 상태에서 눌린 매매를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거래량도 줄어드네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치면은 이 리오프닝 관련된 TJ 미디어 이 종목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인터파크, 리오프닝 관련된 인터파크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눌리는 순간에 저는 다시 매수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반대되는, 그러고 다시 리오프닝 주가 이제 뭐 여기서 저점을 좀 다지다 보면은 또 상승할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질 때는 반대로 이런 진단키트 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예상하면서 매수를 좀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텍 같은 경우는 제알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사볼 건 아닌데, 그냥 여기 이런 박스권이 눈에 보이는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 이런 정고점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데서 한번 1차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2차 매수. 왜냐면은 제알로봇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고 정책으로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 눌린다고 하면은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떨어지면 잡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차트뿐만 아니라 재료를 바탕으로서 눌릴 때,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재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상승할 만한 이 재료가 있었는데 이 재료가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졌을 때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눌릴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토크 같은 경우 이 원전 관련으로 해가지고 얘는 만약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은 저는 얘가 어차피 정책으로도 엮여 있고 탈원전, 요즘에 이제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계속 다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눌린다 치면은, 떨어진다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왜냐 뭐 이게 정책적으로 다시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본다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오 리더스도 계속 말했죠. 화이자 백신보다 좋은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좋은 백신이다라는 뉴스와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떨어지면은 저는 한번 이제 사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게 결국 리딩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관심 종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단 관심 종목 확인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튜브 멤버십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멤버십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업로드는 맨날 계속 그 관심 종목 영상을 제가 올렸죠. 그냥 그대로 계속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 영상은 그대로 올릴 거고, 한 번씩 올리는 강의 영상도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럼 멤버십의 목적은 뭐냐? 그 이메일로 최근에 이제 강의 올린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일 보낼 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기 좀 어려워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런 식으로 멤버십을 운영하는 걸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십 혜택 같은 경우 제가 세 가지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4,990원, 8,990원, 18,000원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세 개가 만들어지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 8,900원짜리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반영이 안 되는, 나중에 반영이 되면은 이것만 이제 8,900원짜리만 이거를 가입하시면 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4,900원이랑 18,000원은 어차피 지금 결제한 지 하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 환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적었고요. 멤버십 혜택을 선택지를 한 개로 줄였고, 그리고 이제 이거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 전용 동영상에서 유튜브 강의 영상, 제가 올린 거 강의 영상에서 이 어제와 같은 이거 엄청 쉬운 상한가 매매, 이게 사실 저한테는 진짜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개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이제 무료로 그냥 올렸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이 제가 3분봉 단타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이 방법도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로 제 노하우가 좀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영상이 이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에다가 이제 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상 올라가는 거는 근데 뭐 고정적으로 언제 올린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최소한 조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올릴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도 고정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매주 가장 강한 3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상승할 섹터를 이제 찾는 영상입니다. 이 리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승할 섹터를 찾는 영상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일단 이거 조건 검색식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50봉 내에, 그러니까 50일 동안에 거래 대금이 800억 이상 한 번 정도 터진 종목들을 가지고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섹터가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섹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거래대금 800억 이상이? 이 800억 이상이라는 게 한 번은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세력이 존재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밑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미리 이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이제 매주 한 번씩 올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온 종목이 로스웰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좀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일봉인데 한 번씩 주봉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보게 될 건데요. 유튜브에서는 영상 시간이 길어지면은 영상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낮고 해서 영상을 되도록이면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회원 전용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그 종목 하나씩 보는 건 아니지만 로스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점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런 종목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종목에서는 눌림 매매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 관련된 종목이고 그때 이제 재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눌린다고 해서 매매를 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잠깐 이렇게 종목들을 동아약품부터 해서 하나씩 이렇게 빠르게 저는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봤을 때 약품주 이거 120선 밑에 있죠. 동아약품 일단 지워버리고요. 유유제약 오늘 해서 산소 포화도 관련돼서 그 의료기기 관련돼서 상승을 또 했죠.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런 120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구나. 일단은 여기에 돈이 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일단 이 종목, 그럼 일단 의료기기 테마가 좀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빠르게 종목들을 봅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보는데 이런 식으로 빨리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한번 돈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서 여기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알루코가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갭을 띄우면서 120선 위에다가 종목을 안착해놨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목을 하나만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같은 테마를 봤을 때 얘도 사마 콘덴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 상승했다가 지금 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20선 근처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슬슬 과연 이 섹터에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 섹터가 이렇게 빠졌는데 조금이나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쪽 섹터를 좀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원 전용 영상으로서 남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3일기업공사 이런 식으로 돈들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밑에서 120선 밑에지만 밑에서 이런 돈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 관련주인데 3월인가 4월에 이제 종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한 번 정도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알고 뉴스에서 막 신약이 개발이 되고 지지율이 높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는 종목들은 상승을 벌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승하기 전에 분명 세력이 미리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차트를 보면서 유출을 좀 해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트를 유출을 하고 재료가 좀 파악이 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차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빨리 넘겨봅니다. 일단 거의 120선 밑에 있는 이런 120선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빼는 경향이 있죠. 거의 뺄 겁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돈들이 이제 한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지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120선 밑에 있는 것들은 되도록 잡진 않을 거고 얘기는 안 할 건데, 오히려 이제 또 한국서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종목들을 보다 보면 이런 특징들이 좀 존재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일단 러시아 전쟁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 그럼 여기 이제 WTIU 해서 원유 선물 관련된 이런 차트들도 한 번씩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보니까 90센트를 돌파를 하면서 90불을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보면, 요가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눌리고 있지만 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유 가격이 누구는 이제 100불을 넘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때 그렇게 치면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눌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같은 원유 종목들, 아까 봤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것들을 같이 보면은 조금 더 같은 테마를 보면은 조금 더 신뢰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해서 120선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럼 여기서 결국 지금 이렇게 음봉이 2개 나왔을 때가 한국석유 음봉 2개 나온 거랑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중앙에너비스랑 한국석유를 같이 봤을 때 이게 중앙에너비스 여기쯤까지 떨어졌을 때 상승이 나오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지를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지만 이런 20선
21선 근처에서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섹터를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막 설명하고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차트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고요. 이렇게 하나씩 넘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원전 관련된 테마에서 돈들이 최근에 들어왔죠. 에너토크부터 해서 원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런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120선 위에서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 앞에서 여기서는 120선을 돌파를 했지만 이제 버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한 뒤에 120선 이 흰색, 회색이라고 할게요. 회색선 위에서 지금 5일 동안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뭔가 여기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 박스권이 깨지는 거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깨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섹터에 돈이 어디 섹터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지를 한 3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그 관심 종목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를 종목들은 거르고 이렇게 대북주 신원 이런 거는 보면 딱 120선 밑에 있잖아요. 이런 돈들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걸르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엠텍도 뭐 큰 의미 없고, 왜냐 보시면은 여기서 120선을 넘어야 될 자리에서 윗꼬리만 달리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퍼스텍은 최근에 계속 상승을 했죠. 방산주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높아진 이런 구간에서는 좀 따라 사기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에서 올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종목 추천은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섹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섹터를 보고 이 종목은 그래도 이런 섹터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겁니다. 회원 전용 동영상에서. 그래서 굳이 이제 돈을 주고서 꼭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으냐면은 유튜브에서도 그냥 강의 영상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요. 대신에 이제 차별화되는 것, 이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정보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